50대들이 하는 가장 큰 착각이 뭐냐면 전원주택 짓고 여유롭게 이제 살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절대 하지 마세요. 인생 이모작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하는 조언은 딱 하나입니다. 월에 100만 원을 안녕하세요. 학교에서 전해주지 않는 진짜 지식을 전하는 지식인 클래스의 박선영입니다. 한국 노인 빈곤율이 OECD 1위를 차지했다는 사실 들으셨나요? 은퇴하고 나면 10명 중 4명이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직접 노후를 설계해서 월 1,000만 원을 찍었다는 김민식 PD님 모시고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노후 설계 꿀팁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노후에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살고 있는 김민식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돈보다 중요한 노후의 조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제가 52에 MBC 명퇴하고 이렇게 나와서 30년 후에 나의 모습을 그렸을 때 딱 떠오르는 게 이거였어요. 왜냐하면 바로 직전까지 MBC에서 PD를 하면서 너무너무 즐거웠거든요. 촬영장에서 내가 큐 하고 컷 하면은 수십 명의 스태프들이 다 나만 딱 쳐다봐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과 일하던 내가 구조조정 나오고 나니까 연락이 일단 싹 끊기고 아무한테서도 연락이 안 오고 독방 늙은이가 되어가는 느낌이었고, 매달 들어오던 월급이 사라지고 나니까 이제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걱정이 있었고요. 세 번째가 사실 저는 건강 관리였는데, 회사 다닐 때 몰랐는데 퇴사하고 나니까 정기적으로 나가는 직장이 없고 매일 만나는 사람이 사라지고 나니까 금세 몸이 망가지더라고요. 그래서 노후 파산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찾은 결론입니다. 끔찍한 노후를 피하려면 50대가 절대 착각하면 안 되는 거 3가지가 있어요. 굉장히 화면이 우중충하고 좀 무서운 그림들이 있네요. 제 또래 50대들이 하는 가장 큰 착각이 뭐냐면, 첫 번째로 똘똘한 아파트 한 채면 내 노후는 보장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관계의 빈곤, 또는 저는 이걸 정신의 빈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찾는 사람 아무도 없고 외롭고 나라는 사람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무엇을 해야 할까? 답을 모르겠더라고요. 이 첫 번째 빈곤과 두 번째 빈곤이 세 번째 문제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버는 돈은 없는데 지출은 꾸준히 나가고 불안해지고요. 불안과 공포는 스트레스로 이어지고요. 거기에다가 내가 사람들을 만나서 이걸 좀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는데 못 풀죠. 그래서 저는 이 3가지가 약간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노후 파산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3가지 관리라고 생각해요. 자산 관리, 건강 관리, 그리고 관계 관리. 제가 요즘 많이 들여다보는 자료 중 하나가 제 또래들, 대한민국의 50대 평균 자산은 과연 얼마인가? 평균 자산은 5억 3,700만 원 정도고 그 중에 순자산이 4억 4천. 왜냐하면 부채가 한 1억 가까이 있고, 이 그래프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건 이거예요. 평균 자산이 가장 많을 때는 50대거든요. 곧 은퇴를 하거나 은퇴한 사람들이어서. 그리고 그동안 내가 20대, 30대, 40대 계속 꾸준히 모아왔으니까. 그쵸. 근데 이 다음서부터는 이제 내려갈 수밖에 없죠. 소득이 없어지니까. 사실 50대가 자산을 잘 지켜야 하는 거죠. 오늘 제가 드리는 얘기가 자산이 많은 이 시기에 나의 돈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왜 한숨이 나오시나요?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내 나이면 뭘 해야 되지? 이 기준을 늘 성적표 받듯이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그렇죠. 선영 MC님 하신 말씀이 우리가 사실 살아온 방식이거든요. 우리가 수십만 년 동안 진화를 해온 거는 나는 2가지였다고 생각해요. 내가 만약 아프리카 사바나 초원에서 살아가는 영향이에요.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계속 끊임없이 주위 눈치를 살피다가 남들이 뛸 때는 나도 뛰어야 돼요. 내 옆에 애가 뛰잖아요. 나도 뛰어야 돼요. 안 뛴다? 나는 사자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꼴찌가 되면 안 돼요. 다 같이 뛸 때 나보다 느린 애 한 명을 어떻게든 제껴야 돼요. 평생을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저는 사람이 항상 비교를 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50대 내가 자산을 날리게 되는 3가지 실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재산을 미리 물려주는 겁니다. 목돈은 내 돈이 아니에요. 목돈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돈이에요. 물론 요즘 이거 안 하려고 많이들 조심을 하는데 쉽지 않아요. 딸이 찾아와요. 김서방이 이번에 회사에서 좀 어렵다고 하는데 창업 자금 좀 보태주세요. 이 경우 어떤 게 문제냐면 자식이 아빠를 그다음부터는 안 찾아오게 됩니다. 돈을 줬는데 못 찾아오죠. 아버지 퇴직금을 날린 내가 죄인이잖아요. 아버지를 볼 낯도 없고, 그리고 아버지를 보면 아버지가 궁금하니까 물어보겠죠. 그 가게는 어떻게 되고 있니? 돈 좀 융통해 줄 수 있을까?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돈이 있으면 무조건 연금으로 돌려두십시오. 재산은 연금 형태로 돌려둬라. 목돈은 내가 지켜야 하는 거지만 연금은 나를 지켜주는 거거든요.
두 번째, 많은 분들이 퇴직하고 나서 하는 착각이 있어요. 이제 나는 내 평생의 로망을 실천하겠어. 동해안 바다가 보이는 저 어딘가에 가서 전원주택 짓고 여유롭게 이제 살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절대 하지 마세요. 제가 예전에 이제 MBC 다닐 때 회사 선배분이 1년간 강원도 산 속에 들어가서 전원주택에서 이렇게 하셨던 거죠. 처음에는 주말마다 갈 것 같죠? 한 두어 번 해보면 느껴요. 주말에 강원도 가는 고속도로 엄청 밀려요. 그리고 자주 못 갑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가요. 산속에 있는 집은 그 사이에 엄청나게 망가져 있어요. 가서 하루 종일 풀 뽑고 청소하고 와요. 쉬러 갔는데. 자,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무리하게 과거의 꿈을 쫓으려고 하지 마련하는 거죠. 세 번째는, 참 이거 실수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쁜 손주가 태어나서 내가 올인할게 라고 하시면 안 돼요. 다만 하더라도 선을 그으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아줌마처럼 쓸 생각하지 마. 다만 네가 만약 늦게 퇴근을 할 것 같아, 알려주면 보조 역할 할게 정도 하시면 좋다고 생각하고요. 이 세 가지를 피하는 게 저는 행복한 노후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손주들 케어해주시는 나이 지긋하신 부모님들 뵙고 이러는데 말이 쉽다라는 생각을 좀 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아무리 그래도 내가 일주일에 한 번 봐줄게 하다가 엄마 근데 이런 식으로 요구사항이 늘기 시작하면 어떻게 거절을 해요. 어쨌든 스타 PD로서 이런 멘트를 우선 해보십시오라는 어떤 팁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엄살을 부리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이고 나 죽겠다 약간 이런 거요? 본인이 하지 마시고 친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세상에 이번에 동창회 갔더니 내 그 동창 누구 알지? 난 걔가 그렇게 될 줄 몰랐잖니? 폭삭 늙었는데 애가 허리 디스크가 와가지고 애가 지금 복대를 안 차고는 바깥에 나오지를 못해. 왜 그런가 봤더니 손주 보다가 허리가 나간 거야. 그래서 내가 참 느끼는 건데 60 넘어가면 한순간에 훅 가는 것 같아. 이러면서 엄살을 미리 좀 떨어두시라. 근데 그러면 또 어떡해요? 결국은 엄마 아빠 찾아가는 이유가 돈 아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사람 써 이런 거 저도 돈 있으면 막 하고 싶죠 뭐 이렇게 자식들이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제가 너무 현실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맞아요. 이게 조금 현실과 동떨어진 생각일 수 있는데요. 나는 나의 시간의 가치를 엄청나게 비싸게 만드는 게 나의 목표예요. 이제는 할아버지건 할머니건 자신의 시간의 가치를 키워야 돼요. 그리고 집에서 아이만 보잖아요. 일의 기회가 점점 멀어져요. 60 넘어서도 일할 수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손주 육아 전념하다 보면 또 일의 기회를 놓칠 수 있거든요. 우리가 50, 60에 해야 될 일은 손주 육아가 아니라 경력 관리하고 나가서 소득을 볼 수 있는 일자리를 조금이라도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나는 어떻게든 더 벌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박선영 MC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을 돌보게 되는 건 결국 자녀들의 자산 형성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하는 거거든요. 근데요, 60대 이후에는 자식의 자산 형성을 돕는 것보다 나의 건강 관리를 해서 내 건강을 지키는 게 저는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한국인의 건강 수명을 보면 남자 같은 경우 건강 수명이 65년, 여성의 경우 66년. 근데 유병 기간이 여성이 훨씬 더 길어요. 치매가요, 남자가 많이 걸릴까요? 여자가 많이 걸릴까요? 치매요. 치매는 여자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일을 많이 하시는 게 아무래도 남성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박선영 앵커님 살아오면서 운이 엄청 좋으셨죠? 특히 시험 운이 좋았을 것 같아. 저요? 뭐 그렇지. 왜냐하면 못했는데. 다 맞추는데 풀이가 다 틀려. 여성이 많은 건 맞아요. 네네네. 근데 그게 왜 그런지 얘기해 드릴게요. 술, 담배를 많이 하는 남자들이 치매가 많을 것 같은데 유병률은 여자가 훨씬 더 높아요. 왜 그러냐? 치매의 가장 큰 요인은 장수거든요. 즉 여성분들이 남성보다 오래 살기 때문에 유병률이 높아지거든요. 자, 근데 이게 20년 가까운 기간 동안 내가 만약 치매라든지 신체의 어떤 질병을 안고 살아가기에는 너무 긴 시간이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50대, 60대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건강관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50 이후에 그럼 뭘 해야 되느냐? 근력운동입니다. 근육을 키우셔야 돼요. 많은 의사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육 1kg의 가치를 1,400만 원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최고의 노후 대비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돈을 쓰는 게 딱 하나인데 그건 저는 PT예요. 저는 골프 안 쳐요. 1시간에 7만 원 하는 PT를 받거든요. 7만 원 엄청 비싼 것 같죠? 아니요, 비싸지 않아요. 제가 PT 수업 받고 나서 반드시 하는 게 뭐냐면 라카룸 가가지고 그날 선생님이 가르치신 내용들을 다 적어놔요. 랩풀다운 25kg 8세트 곱하기 3회 요거를 하나하나 다 적어놓고 월요일날 내가 PT 수업을 받으면 수요일날 혼자 가서 PT쌤이 알려주신 루틴대로 혼자 똑같이 해요. 1시간을. 7만 원을 번 것 같은 기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50대에 내가 PT를 수업을 받고 이 배운 근력운동 방식대로 남은 30년 동안 근력운동을 한다면 어마어마한 수입을 내가 창출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PT,
건강검진 돈 안 아끼셨으면 좋겠어요. 차인표 배우께 여쭤본 게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몸이 좋은가요? 그냥 분명히 내 또래인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50대 어떻게 남자 몸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딱 그러더라고요. 하루에 푸시업을 25,000개씩 해. 그러니까 짬 날 때마다 해.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면 하고. 근데 저는 김민식의 50대가 가능한 건 하루 50개 정도가 아닐까. 제가 또 하는 건 뭐가 있냐면 집에서 저는 홈트를 즐겨 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스쿼트 50개를 이제 먼저 이제 딱 노래 하나 틀어놓고 50개를 딱 하고요. 끝나고 나면 팔굽혀 펴기를 50개를 하고요. 자, 이거 할 때마다 최연애 둘이서 노래를 듣습니다. 그러면 난 할 때 난난난난난난 따라보고 있어 잘하신다. 재미난 뭔가를 내가 하고 있어라고 아.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안 돼요. 처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스쿼트 딱 3개만 하시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3개 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10개까지 하는 거예요. 지금 약간 짬내서 운동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해야 할 운동을 미리 하시는 것 같은데요? 같은 자리에 서서 계속 하다 보니까 운동량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래도 지금은 뭔가 완벽한 삶으로 루틴화 시켜놓은 PD님이라고 할지라도 흑역사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많죠. 제가 예전에 라오스 갔다가 찍은 사진인데 그거 보면 진짜 완전히 배사장이에요. 난 놀랐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배가 많이 나온 사람이었나? 그 사진을 누가 찍어줬냐면 초등학교 6학년이던 큰딸이 찍어준 거야. 평소에 우리가 왜 사진 찍을 때는 단체 사진 찍을 때 이러고 다 찍잖아요. 숨을 하고 배를 채다. 근데 그때는 딸이 찍어주니까 아빠 어때? 이러고 찍은 거예요. 무방비. 아, 그쵸. 중요한 건 이거죠. 어느 날 내가 깨달았어요. 나는 55세 생일 기념으로 나는 바디 프로필을 찍겠어. 내 평생에 가장 건강한 몸을 55세 나에게 생일 선물로 주겠어. 라고 멋진 계획을 세우고 55세 바디 프로필 딱 찍고 제가 그 사진을 여동생한테 딱 보내서 그랬더니 이거 절대 어디 SNS 올리지 마. 너무 야해. 제가 원래는 공개를 안 하거든요. 약간 노출이 있고 그래서 이 사진을 드리는 거고. 저희 제작진이 잘 검열을 해서 실을지 말지 고민을 좀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친구들 만날 때마다 얘기를 하세요. 나 1년 뒤에 바디 프로필 찍을 거다. 얘기를 해놔야 스스로에 대한 구속이 돼요. 이제 조금 나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완벽해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계속 부딪히면서 좌절했던 적이 있다고 말씀을 주셔서 뭔가 목표를 좀 잡고 해야겠네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이제 갑니다. 드디어. 50대 최고의 취미는 뭘까? 배우고 즐기고 돈까지 벌 수 있는 최고의 취미. 저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가지고 노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만든 모든 교육 자료가 다 사실은 챗GPT에서 제가 만든 거예요. 진짜 요즘에 어딜 가나 AI 이야기를 진짜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부모님께 정말로 많이 권해요. 근데 그것도 문턱이 있다고 느끼시더라고요. 왜냐면 기계랑 안 친하니까 어려움을 느끼시는 게 있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AI를 활용해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지 팁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내가 하고 싶은 뭔가가 있다면 챗GPT를 가지고 얘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제가 AI 기능에 대해서 뻑 같은 시절이 있어요. 죄송해요. 이 뻑 같다라는 이 비속어를 써서 죄송한데 왜 제가 그때 놀랬었냐면 영작을 하려고 보니까 너무 어렵잖아요. 제가 왜냐하면 영어를 안 쓴 지 오래됐으니까. 그래서 인공지능 앱들에게 영작을 시켜봤어요. 진짜 제가 뻑 갔어요. 너무 잘하는 거야. 그리고 옛날에는 이 번역이나 통역에 시간당 일당을 엄청나게 많이 주면서 썼던 일들인데 거의 무료에 가까운.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이거 가지고 내가 회화 교재를 만들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자, 물론 여기에는 조건이 있어요. 나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하고 싶은 열망이 있어요. 챗GPT를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무언가가 있고 얘가 어떤 문장을 줬을 때 나는 이걸 검수를 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언어의 장벽 때문에 우리가 못하던 일들이 많았거든요. 저는 이제는 AI의 시대에 언어의 장벽은 사라지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은퇴 후에 자산 관리를 엄청 잘하셔서 월천을 찍었다고 들었거든요. 꿈의 숫자 아닙니까? 이 은퇴 후에 월천? 노하우 좀 방출해 주세요. 월 1,000만 원을 버는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급여 외 소득을 월 100만 원을 버는 게 40대의 저의 목표였어요. 왜냐? 60 이후에 월 100만 원을 번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노후 자금 7억 원을 은행에 예치해 놓으면 매달 나오는 이자가 100만 원 정도예요. 그래서 내가 월에 100만 원을 벌 수 있는 기술 하나가 있다는 건 7억 원의 은퇴 자금을 은행에 예치해 놓은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노후 대비라고 하면 5억 원, 7억 원, 10억 원의 자금을 모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저는 진짜 노후 대비는 월에 100만 원을 꾸준히 벌 수 있는 기술 하나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해요. 나한테는 이 기술이 글쓰기 기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배우자와 이 조약을 맺었어요. 내가 퇴근 후에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고 글을 써서 뭔가 책을 쓰고 그래서 인세가 발생을 하거나 도서관 저자강연 다니면서 월에 100만 원을 내가 벌면 그 100만 원은 반띵해서 50만 원, 50만 원,
우리 각자 노후에 용돈으로 한번 모아보자. 자, 월 100만 원을 목표로 삼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은 그러죠. 아니, 기왕에 노후에 일을 할 거면 월 한 300, 500을 목표로 삼아야지. 자, 여러분이 만약 나는 커피 내리고 드립 커피 만들고 이게 취미니까 나는 60 이후에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서 카페를 차릴 거야. 그때 여러분이 월 300, 월 500의 순수익을 올려야겠다라고 결심을 하잖아요. 여러분의 경쟁 상대는 20대, 30대가 돼요. 젊은 바리스타가 카페 하나 챙겨가지고 그걸 막 밤을 새워서 블로그에다가 예쁜 사진 찍어서 글 올리고 이런 친구들과 여러분들이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50, 60에는 월 300을 벌겠다고 결심하지 마시고 월 100을 취미생활 하면서 즐겁게 내가 좋아하는 일, 나를 소모하지 않은 일로 월에 100만 벌겠다고 결심을 하는 거예요. AI가 저렇게 우리 생활에 깊숙이 들어온다면 내가 이제 쟤를 이용해서 뭔가 좀 돈 벌 수 있는 노하우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챗GPT랑 같이 글쓰기를 해보세요. 저는 앞으로 글쓰기가 시장에서 나의 역량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술이 될 것 같거든요. 예전에는 우리가 글 쓰라 그러면은 되게 막막하고 막 그랬잖아요. 이제는 챗GPT가 나의 출판 편집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50대 이후에 인생 이모작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하는 조언은 이겁니다. A4지 석장 분량에다가 나의 삶을 써라. 내가 어떤 일을 하며 살아왔고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싶다라고 써서 챗GPT한테 딱 넣어주고, 자,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내가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 챗GPT가 뭐뭐뭐뭐 얘기를 해줄 거예요. 자, 네가 지금 알려준 게 10가지야. 이 중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건 이 3가지야. 이를테면 너가 나한테 취업 컨설팅을 하라 그러는데 취업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 나는 뭘 해야 될까? 10가지만 다시 뽑아줘. 얘가 막 할 거예요. 그러면 한국 면접관 협회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등록을 하고 면접관으로 등록을 하면 주말마다 신입사원 채용하는 기업의 면접관으로 가서 일을 하면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다양한 길들을 알려주는 거죠. 정말 좋은 정보들을 그냥 한 번에 쫙 주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이걸 줬을 때 그냥 받을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다시 호기심을 갖고 이런 직업이 있어? 나 이거 몰랐는데 조금 더 설명해 줘봐. 그래서 이걸 하려면 유튜브에서 내가 공부할 수 있다면 어떤 채널이 좋을까? 박선영 MC가 진행하는 지식인 클래스부터 봐봐. 이런 상호 간의 대화를 통해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쓰는 것이 저는 직업의 기회도 늘어나고 그리고 좋은 취미이자 공부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딸이 둘이 있는데 이 사랑하는 두 딸을 위해서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뭘까? 난 그게 나의 몸과 마음이 건강한 노후라고 생각해요. 치매를 예방하고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제일 좋은 건 저는 즐거운 취미 활동이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좀 취미가 많아요.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에는 친구들과 춘천까지 자전거 타고 갔거든요. 자전거로 이제 80km를 가고 그리고 제가 지난달에는 마라톤 대회 나갔어요. 10km 완주하고 그리고 줌바 합니다. 제가 다니는 줌바 클래스에 저만 남자예요. 한 20명 정도 다 여성 회원들이고 나만 남자인데 저도 줌바 하신다는 남자분 처음 봤어요. 저는 줌바 클래스에서 항상 가는 게 갈 때마다 너무너무 반겨주셨기 때문에 아니 왜 요즘 안 보이셨어요? 바쁘셨나 봐. 저 가면 너무너무 좋아해 주시거든요. 남자분들 제가 진짜 권해요. 줌바가 너무 좋아요. 가면요 붐붐붐 내 심장이 뛰네 까르게 붐붐붐. 그래서 근데 이거를 하면 너무 신나요. 나는 이 좋은 거를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줌바에 대해서 하고 있는 오해가 있어요. 줌바가 아줌마 댄스라서 줌바인 줄 알아요. 그거 영어예요. 아줌마하고 상관없어요. 아니 그 문턱을 넘기 어려운 분들이 있잖아요. 중년 여러분이 취미 생활을 고를 때 자신의 취향에 맞는 취미를 고를 수 있는 팁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우리가 50이 넘으면 이제껏 한 번도 하지 않은 무언가를 해야 돼요. 내가 늘 하던 것만 하고 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의 폭이 줄어들고요. 내가 일하는 영역이 줄어들고요. 아니 제가 드라마 PD라면서 언제부터 제가 책 쓰고 언제부터 강연 다니고 언제부터 내가 인터뷰를 했겠냐고요. 이거 다 40, 50 이후에 새로 만든 거거든요. 우리가 100세 시대에는요. 점점점 삶의 지평이 넓어져야 되고요. 그러려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걸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취미들을 배워가는. 그리고 이게 또 어떤 효능감을 주냐면 분명히 처음에 줌바를 가면 어려워요. 처음에 줌바 가서 막 이 다양한 동작들을 라라라라라 이거 어려워요. 근데 어떻게 이거를 저렇게 잽싸시죠? 그렇죠. 근데 제가 줌바를 할 때 끊어서 공부를 해요. 사람들이 다들 붐붐붐 이거 할 때 저는 처음에는 발만 봐요. 붐붐붐. 그다음 발이 익숙해지면 그다음에 손동작. 그다음에 허리. 자, 못하던 무언가가 조금씩 성장해 가는 걸 느낄 때 나는 자신감이 생겨요. 나이 50에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운동을 해낼 수 있구나. 저는 이게 우리에게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건강관리에 있어서는 다양한 운동들, 반려운동이라 그러죠. 반려운동은 뭐냐면 70, 80에도 할 수 있는 운동이에요. 내가 나이 70에 농구할 수 있을까요? 줌바를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유튜브에 검색하면 많아요. 집에서 밥 먹고 잠깐씩 하기에도
너무 좋은 그런 영상들이 많으니까 남자분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집에서 꼭 연습부터 하고 수업 들어가시면 당장 인기남으로 등극하실 겁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연금 받아서 술 사는 사람, 연금술사라고 나 자신을 소개하는데 진짜 연금술사는요, 자산을 키우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건강을 가꾸고 지키는 사람이 진짜 연금술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70, 80에 즐겁게 친구들하고 취미생활하고 그리고 여유가 남는다면 나아가서 일을 하고 돈을 벌 수 있는 소득의 기회도 창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방법은 내 몸을 바꾸는 평생 루틴, 이 책에 나오는 다양한 건강 습관들을 내가 실천하면서 나를 지켜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이게 역설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제가 가장 근래에 들었던 말 중에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이다라는 말이었는데 그게 제가 아프고 나서 아 정말 맞는 말이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결국은 내가 멋진 노후를 가지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돈을 벌려면 근육을 키워야 한다고 근육을 키워야 더 근원적으로 들어가서 그렇죠. 말씀을 주신 시간이었네요. 자, 우리 김민식 PD님의 강의가 여러분의 즐거운 은퇴 이후의 삶을 또 열어주는 좋은 계기가 됐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